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자막을 쉽게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사용할 기능은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여기 선들이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레이아웃에 알맞은 안내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선에 맞춰서 우리가 자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센셜 그래픽에서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하면 우리가 일일이 모든 자막의 서식을 항상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만들어 놓은 서식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막을 굉장히 손쉽게 서식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상 작업을 할 때 사실 자막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막들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지정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만든 스타일은 3가지 정도인데, 먼저 보시면은 흰색 배경에 빨간색 텍스트, 요건 흰색 배경에 빨간색 텍스트죠. 요런 서식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것은 어떤 거냐면, 자, 검은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이렇게 배경이 없는 흰색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러한 그 스타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우리가 타입 툴, 그러니까 문자 도구를 통해서 자막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스타일을 지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흰색 텍스트인 경우에도 이것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검은색 텍스트에 흰색 텍스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가 탁 놔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바로 검은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로 바로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막을 요런 항상 일관된 위치에다가 만들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할 때 보통 자막들을 일관된 위치에다 넣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보기가 좋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막, 어떤 영상에는 정말 자막이 많이 들어가요. 이랬을 때 그러한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열어서 처음부터 안내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타내고,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하고, 그래서 자막을 만드는 이런 순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열어서 저는 뮤직 앤 라이프라고 하는 예제를 가지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다른 어떠한 동영상 예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FHD 1920에 1080 영상으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상도가 1920에 1080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열어서 다음 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어떠한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을 때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먼저 있죠. 프로젝트 파일에 어떠한 클립 소스들이 있는지, 이 영상은 우리가 영상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퀀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패널을 먼저 선택하시고 시퀀스 메뉴에서 시퀀스 세팅스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이 시퀀스의 현재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1920에 1080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16:9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프레임당 23프레임 정도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픽셀 1.0으로서 기본적인 픽셀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시퀀스 세팅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 와서 자막을 넣는 방식에 대해 배우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그래픽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워크스페이스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어떤 때 좋으냐면 자막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하는 이러한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막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자막을 여기에 툴 패널을 통해서 자막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막 작업을 위해서 무작정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막은 실제로 보면 영상마다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스타일을 갖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는 자막이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안내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안내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요. 뷰에서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시면 몇 가지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쇼 룰러라고 하면은 요거는 바로 척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 룰러를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면 이와 같이 화면에는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그 척도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척도는 우리가 안내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화면의 사이즈를 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서 이 영상이 우리는 1920에 1080 해상도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바로 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1920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080은 여기서 0서부터 1080 정도가 이렇게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거를 척도에서 안내선을 드래그 하는 순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안내선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뷰에서 쇼 가이드스라고 하는 안내선 보여주라고 하는 이런 메뉴를 채택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요거를 체크 표시를 지운다면 나타나지 않고요. 뷰에서 다시 쇼 가이드스를 하면은 이렇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볼 것은 이 기본적인 안내선,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적인 안내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막을 만드는 작업이 자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자막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에 보통 자막을 많이 넣는데, 그래서 요 위치 맞춰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요 안내선을 조금 옮겨서 마우스를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한 게 보이죠? 요거를 위로 드래그 하거나 아래로 드래그해서 우리가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 한 것은 바로 이게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중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의 사이즈가 우리가 1920이라 그랬죠? 1920이면 그 중간의 위치가 어딜까요? 중간의 위치는 1920 나누기 2를 하면 960이 되죠? 960이 돼서 바로 960 위치에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이드선이 요 세로로 본다면 1080이기 때문에 1080을 2로 나누면 얼마 되죠? 5cm가 좀 넘는 요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자막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요 가이드선도 우리가 원할 때는 뭐 이거를 위로 올린다거나 드래그해서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상을 출력했을 때 요 가이드선, 즉 안내선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상 편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런 안내선일 뿐이다 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건데, 우리가 자막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지난 시간이라든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것은 이 자막을 스타일 지정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한 10분, 20분짜리 영상도 정말 수십 개의 자막이 들어갈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십 개의 자막에 대해서 일일이 서식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스타일이라는 어떤
그 스타일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점들을 좀 이제 미리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과정을 좀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자막을 넣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자막을 넣을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툴 패널에서 우리가 문자 도구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제공한 기본적인 안내선의 그 구조에 맞춰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어떤 서식이 이렇게 맞춰서 입력이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프리미어에서 적용했던 서식이 현재 우리가 이거를 자막을 만들 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서식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입력한 거를 갖고 우리가 위치를 좀 여기다 좀 가운데다 맞추고 싶거나 그러죠. 이랬을 때는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서 보시면은 이 자막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지금 앵커 포인트, 즉 이것의 이 자막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앵커 포인트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위치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에센셜 그래픽에서 전에 없던 자세한 이런 자막을 입력하는 순간 자막에 관련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나지죠. 그런데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한다는 것, 자막의 스타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자막의 스타일을 지정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막의 폰트, 그러니까 글꼴의 종류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 색깔, 그 다음에 정렬, 뭐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요 영역에 있는 것만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한 건 바로 여기에 저장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하는 것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센셜 그래픽에서 텍스트에서 센터 얼라인 텍스트 가운데 맞춤이죠.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변했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앵커 포인트가 요 가운데 맞춰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맞추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자,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서식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거는 바로 페이북, 그러니까 페이북 글꼴에 스타일은 볼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가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먹여져 있어요. 트래킹과 바로 커닝은 자간을 의미한다 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정도를 줬더니 자막이 좀 촘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필, 요거는 글꼴 색이죠. 글꼴 색은 지금 흰색입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흰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컬러 피커에서.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글꼴에 테두리는 주지 않았고요. 요 백그라운드가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것은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자막 뒤에 있는 그러한 자막 뒤에 있는 배경, 여기 도형 같아 보이지만 도형이라고 보기에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경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지워주시면 우리가 배경이 없는 자막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요것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나타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완전히 불투명도 오페서티가 100%인 건 아니고요. 오페서티가 93% 정도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자막 주변에 이렇게 여백이, 여기 자막 글자 주변에 여백이 자막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주어졌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은 어디서 지정하냐면 에센셜 그래픽 패널에서 보시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죠. 보통 스타일은 기본으로는 none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어떤 스타일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목록 단추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크리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요 글자의 서식, 그러니까 자막의 서식을 흰색 글자, 그 배경색이
검정인 흰색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타일에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검정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이 이렇게 지정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막을 또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여기쯤에다가 입력을 해볼까요? 다시 타이틀을 클릭하셔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자막을 입력했어요. 근데 자, 요것도 우리가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배경이 없는 채로 흰색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맞춘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요. 자,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 그러면 다시 요거를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맞춰줬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이번에는 글꼴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리가 B를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빨간색 계통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의 코드 값은 FF000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OK를 누르고 빨간색인데 우리가 배경은 흰색으로 이번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배경이 아까는 검정색 계열이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여셔서 요거 흰색은 F 이렇게 하면 흰색이 됐죠? 흰색 배경에 페이북 볼드인데 여기서는 볼드보다는 엑스트라 볼드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글꼴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뭐 자간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요거 글꼴 크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이니까 새로운 스타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서 또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검정색 배경 흰색 텍스트라는 요 스타일은 만들어져 있죠. 자, 크리에이트 스타일을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 하면 흰색 배경 빨간색 텍스트라고 스타일 이름을 지정했어요. 자, OK를 했죠. 자,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이제 자막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쯤에다가 갖다 놓고 또 자막을 좀 만들어 볼게요. 다시 또 우리가 타입 툴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또 자막을 입력할게요. 자막을 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해서 이렇게 또 갖다 놨는데 자, 이렇게 위치는 우리가 스타일에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냥 검정색 배경에 우리가 흰색 텍스트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 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 놓게 되면 프로젝트 패널에 바로 뭐가 생기냐면 이와 같이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요소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요게 있는데 우리가 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좀 갖다 놓으셔서 좀 크게 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검정색 배경의 흰색 텍스트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주면 새로 만든 자막에다 가져다 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서식을 당장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치만 좀 잡아주시면 서식은 우리가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검정색 자막, 가장 많이 쓰는 검정색 자막도 새로 우리가 서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즈음에서 자막을 만들어 보는데 타입 툴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자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선택 도구 클릭해서 이거를 우리가 위치를 좀 맞춰 주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배경색을 없애고 싶어요. 그냥 검정색인 것만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어피어런스 에센셜 그래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백그라운드의 체크를 지워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만 남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글꼴색도 필에서 클릭하셔서 검정색은 사실 여기에 가깝지만 0이 6개인 게 검정색의 코드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정색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OK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자막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도 스타일을 지정한다면 자 스타일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하시고 이번에는 배경 없는 검정색 자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OK를 눌렀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서식이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막을 만들려고 할 때 또 다시 타임틀을 클릭해서 여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막을 만들었을 때 이 자막을 다시 여기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가운데다 두시고 일단 다른 자막들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위치만 맞춰주면 되고요. 위치만 맞춰주면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 흰색 배경에 빨간 텍스트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배경 없는 검정색 자막도 이와 같이 지정해서 이거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식을 지정하는 방식을 배웠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식을 활용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유념해 두시고 우리가 자막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좀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뷰에서 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우리가 주로 자막을 작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뷰에서 쇼 룰러 이런 걸 통해서 척도를 나타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자 룰러에서 이렇게 우리가 안내선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가 나타난다는 점들, 그 다음에 뷰에서 가이드 템플릿에서 세이프 가이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것은 영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채로도 작업할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어떠한 그 자막을 만든 후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으면 요 스타일, 자 에센셜 그래픽, 즉 우리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그래픽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에센셜 그래픽에서 요 스타일 우리가 자막을 입력하는 과정에선 요게 나타나는데 자세한 기능이 나타나는데 요 스타일에서 목록 단체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일은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러한 그 스타일들이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자막을 입력한 후에 요걸 드래그했다가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바로 자막 스타일이 적용된다는 점들 좀 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능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영상 편집에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위한 그 기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이드 기능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세련되게 자막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기능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